반갑습니다. 나는 누구? 나누구 TV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자율활동과 진로활동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쌤, 그런데 자율활동과 진로활동은 전교생이 같이 하는 건데 같이 똑같은 복사 붙여넣기 아닌가요? 맞아요. 학교에서 하는 활동 위주로 써지고 전교생이 같이, 물론 뭐 모든 별로 아이들이 모이겠지만 같은 활동이기 때문에 거의 같아요. 그런데 나는 그 같은 활동 외에가 왜 더 없다 이러면 그냥 교과 전형으로 가야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지방일반고에서 내신 2.5등급으로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서성한을 어떻게 뚫었는지 그 선배들의 동아리 활동과 재특을 봤잖아요. 자, 오늘도 성적이 자기 고려대랑 이런 좋은 학교를 간 친구들인데 자기 학교에 간 친구들에 비해서 성적대가 높지 않은 친구들이에요. 살짝 평균보다 낮은 친구들인데 어떤 활동을 해서 자율활동과 진로활동에도 자기만의 모습들이 담겨져 있는지 사례 중심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수업 전에도 선생님들이, 학교 선생님들이 굉장히 곤란하셨어요. 뭔가 활동을 했어요. 적어주세요. 뭐 이렇게 가져왔을 때. 그런데 온라인을 하기 때문에 점점 더 힘들어지실 거야. 그러면 대학에서는 이 학생부도 마찬가지겠지. 보실 때 얼마나 내가 신뢰도 있게 이걸 봐야 되는가. 이런 곤란함이 있어. 자,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대학생이 아니잖아. 다행히. 어차피 코로나 시국에 공부하라고 잡혀져 있는 중고등학생이야. 그러면 이 온라인이라는 이 시절에 나한테 많이 놀지 못하고 바깥 활동을 많이 못하는 그 시간을 탐구 학습의 기회로 삼아서 너희들의 역량을 더 강화할 수 있도록, 그리고 뭐 동아리 활동과 재특은 물론이고 자율활동과 진로활동에도 탄탄하게 너희들 색깔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런 시간들을 꼭 할애해 보십시다. 자, 사례 중심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한 가지 이야기가 또 나오네요. 진로활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도적으로 학습 공동체를 조직했다. 그리고 주리를 활동을 하고 팀장으로 활동을 했어요. 자, 친구들한테 막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팀장 활동을 했네요. 그리고 이 친구가 뇌과학 관련에 굉장히 궁금함이 많았어요. 그래서 뇌과학 관련 책자를 만들기 위해서 실제 원문, 영어로 된 논문을 번역을 하고 뇌 컴퓨터 또 인터페이스 관련 실험도 진행하고 그 다음에 그 관련 논문을 번역 감수뿐만 아니라 뇌질환 연구 방법이라던가 신경윤리학 등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발표도 하고 특히 1학년 후배들을 위해서 관련 내용과 문제 등을 정리한 뇌공학 강의 자료를 제작하거나 자신이 참여한 활동에 대해서 정보를 운영했다.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없던 뇌과학 동아리라는 걸 본인이 만들었어요. 만들어 놓고 물려주고 그게 잘 되는 걸 보면서 졸업을 했거든요. 그리고 자기의 어떤 활동했던 것들, 그리고 자료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후배들한테 주고요.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논문을 번역하면서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었대요. 그 영어로 된 논문을 이렇게 번역하는 과정에 논문의 오류를 발견한 거야, 얘들아. 소름 돋지 않니? 뭐 대단한 어떤 무슨 맥락의 오류가 아니라 어떤 단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오류를 발견해서 실제 그 논문 저자에게 메일을 보내서 그분과 답장을 받아서 너무 대단하다. 코리아의 하이스쿨 학생이 너무 고맙다. 이렇게 서로 연락을 주고받는 정도로 열심히 했던 친구라서 선생님이 너무 기억에 남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친구 한번 보겠습니다.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기 사건 항공주라는 영화를 보고 피해자를 배척했던 주변 사람과 피해자를 보호해주지 못한 사회 구조에 분노했다. 그리고 본인이 사회심리학을 공부하고 싶어. 이 친구가 이과 친구인데요. 사회심리학이라는 복수 전공을 하고 싶어하는 친구였어요. 그러기도 하고 그 밑에 또 보시면 취미로 데생을 한다. 이 친구가 그림도 되게 잘 그렸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마카도 선물해 주기도 하고 했는데 일러스트 툴도 굉장히 전문가다운 이런 툴도 사용하면서 인터넷 자료를 통해서 공부를 하고요. 여러 가지 기술도 자기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친구들한테 그런 어떤 페인팅 사이트 같은 경우에도 소개하면서 예술과 기술의 융합을 구체화했다. 그 다음에 뭐 의사 탈숙녀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과생인데도 여기에 보여지듯이 사회심리학을 공부하고 싶어 하고,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리는 채색 공부를 하는 이런 툴도 사용했는데 굉장히 구체적으로 선생님이 써주셨잖아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써줄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본인이 실제 구체적으로 이런 툴을 사용해서 만든 결과물을 그림 그린 거 있잖아요.
4컷 만화를 그렸는데 너무너무 잘 그린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공부 열심히 하라고 마카 있거든요. 그림 그리는 펜 이런 것도 선물해주고 있는데 그랬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막 친구들한테 소개하면서 예술과 기술의 융합의 꿈을 구체화시켜 나가는 이런 친구들. 그쵸? 굉장히 진로나 자율활동 부분에서도 구체적으로 적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네. 기계공학 티핑포인트라는 강의를 듣게 되었는데 학교에서 이제 들었겠죠. 강의가 끝나고 직접 강의자분께 찾아가서 맴스에 관한 질문을 하고 여러 가지 센서나 장치들 종류와 수는 많아지는데 공간이 부족하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초소형시키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궁금했다. 그 다음에 입학사정관에게 또 관심 있어 하는 맴스에 관해서 또 질문을 했다. 자, 이 친구는 맴스에 관한 궁금함이 굉장히 많은 친구였고 자기의 학생부가 일관성 있게 쭉 연결이 되었어요. 여기서 또 중요한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자율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뭐 동아리활동 이런 것들이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뭔가 맥락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정답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자, 동아리도 꼭 전공 적합한 거, 진로도 꼭 내가 가려고 한 전공 적합한 진로 수업을 들어야 되냐?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다양하게 두루두루 섭렵한 친구들을 창의 융합 인재로 볼 수가 있거든요. 맞잖아요. 선제 조건이 있죠. 학업 역량이 있어야 된다는 거. 자, 뭐가 하나 답은 없지만 이 친구는 제가 올려놓은 이유는 어떤 강의가 있잖아, 얘들아. 그러면 어떤 친구들은 학교에서 무슨 강의가 열려. 가서 그래 듣고 오고. 어떤 친구들은 가서 졸아, 심지어. 근데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직접 강의를 마치고 그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강의 중에 질문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질문지를 미리 작성해가지고 강의가 마치고 난 다음에 강단에서 내려오신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고 자기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이런 친구들도 있거든요. 또 심지어 한 친구는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바쁘셨나봐, 그 선생님이. 그래서 빠르게 다른 곳으로 이동하셔야 되는데, 그 전에 교장 선생님을 만나러 교장실에 가셨나봐. 그런데, 이 친구가 교장실 밖에서 대기를 타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어떻게 했겠어, 교장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도 물론 그 강사 선생님이랑 친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뻘쭘할 수 있잖아. 그런데 밖에 학생이 대기하고 있다고 하니까, 들어오라고 하신 거야. 들어와서 교장실에서 있잖아. 교장 선생님 있는 데서 그 교수님께 자기가 궁금해서 적어 온 거 있지. 그거 계속 물어보고 질문하고. 교장 선생님이 귀찮아 하셨을까? 아니지. 얼마나 기특하셨겠어요. 그 학생이. 그 친구도 정말 멋진 학교를 또 갔죠. 이렇게 그냥 내가 수동적으로 무슨 강의가 열리네 하고 그 강의에 참여만 했다. 끝. 이러니까 내가 보여지지 않는 거지. 아, 무슨 강의가 열리네? 아, 궁금하다. 이 선생님 오면 이런 거 질문해야지라고 궁금증을 가지고 강의를 기대하고 그 강의가 끝나고 난 뒤에 더 나의 공부가 확장되고 심화된 경우들이잖아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